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어제는 그 북한군의 군 입대에 대해서 북한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북한 군대. 오늘은 이제 북한 군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우리가 좀 상상하는 것을 벗어나 있는 북한군의 모습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아까 이 김정은이가 원산에 관광지가 필요하다. 묘항산에 필요하다면 군이 가서 대거 빠른 시간 안에 마치 천리만 운동하듯이 건설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있는데 탄광이나 이런 것도 북한의 주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군이 투입됩니까? 네, 투입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투입이 되지는 않고 예. 만약에 탄광에는 좀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탄광에 취직하겠다는 사람이 예. 적으니까 이번에는 탄광의 인력이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모자라다 이렇게 하면 그 탄광 지배인이 중앙당에다가 그거 올려보냅니다. 청원서를. 자, 우리 탄광에 이 정도 직원이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군대에서 제대군이 그 한 해 제대되는 수가 많습니다. 많으면 어떤 부대는 이제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 부대 통째로 이제처럼 뭐 운동 아오지 탄광이 이번 현재 그 바뀌어가지고 6월 13일 탄광인데 6.13 탄광인데 이번에 제대군이 몇백 명은 6.13 탄광에 보내라. 제대군인은? 예, 제대군을 보내고 그 다음에 광산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면 이번엔 어떤 광산에 제대군을 보내라. 자, 그러면 제대군이 나 안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북한은 개개인당 그 사람에 대한 저 인적 사항을 군대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적 사항 거주지 이 적을 붙이는 거 그거 다 해당 무리 배치하는 곳에다가 적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안 갈래 안 갈 수 없죠. 무조건 보내야 되죠. 탄광에도 예, 가야 되죠. 배치에 거부할 수가 없다. 네. 자, 북한군이 아까 우리가 어제 일부에서 네. 그 여성에게는 원하는 사람한테 2015년부터 병력 의무가 여성한테 이 강요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강요는 크게 안 하는데 최근에도 강요는 예.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선택 사항이 좀 유순해지다 보니까 예. 예전에는 뭐 여성 비율이 10%다 예. 이렇게 하면 지금은 한 30%. 예, 그러니까 한 30% 예. 배치는 된다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남성처럼 의무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 아니고 네. 다소 공이 여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많이 가라는 대외적으로는 의미죠. 예, 많이 네. 좀 가기를 바라는 네, 쪽으로 그렇습니다. 몰아가고 있는 네.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군이 그러면 탄광에 가면 군생활 끝나고 나서 좀 약간 편하게 사나 했는데 군이 고달플 건데 11년 8년씩 하고 다시 또 탄광에 배치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높겠네요. 어떻습니까? 근데 불만이 속으로는 정말 불만도 많고 10년 동안 이렇게 복무하고 마지막에 탄광에 가서 굴 안에 들어가서 뭐 석탄도 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너무 강하게 받다 보니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그 존재가 이 몸 안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뭐 싫다 이런 말도 못하고 언론이 자유가 박탈되고 예, 인권이 자유가 박탈되는데 뭐 그렇죠. 중앙당에서 네 어느 탄광에 가라 하면 가야지 안 가면 그거는 문제시되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 얼마 전에 보면 뭐 중국 소설을 가지고 북한에 적용해가 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무대가 북한이에요. 원래는 그 중국군을 상대로 쓴 소설이에요. 아, 네. 앤닝켄가 하는 사람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북한이라는 좀 가상국가가 나오는데 부대 사령관쯤 되니까 좀 잘 사는 모습으로 묘사가 됐거든요. 아, 물론 네. 북한 수준에서는 네. 잘 사는 뭐 2층짜리 집에. 예. 근데 북한의 이 군의 간부들은 잘 삽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북한의 간부들은 장교들인데 네.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아주 좀 올라가가. 예, 소대장, 중대장, 예. 뭐 정치지도원, 뭐 사관자 뭐 이 순위로 올라가는데 일단 군대 간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군관들이 북한 말로는 군관이라고 하는데 간부는. 예, 소대장부터 예. 군관 옷을 입는데 그 군관들은 대체로 이렇게 와이프를 결혼하는
취지 조건은 대체로 그 성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장교는 어쨌든 간부 계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뭐 유치원 교사, 뭐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뭐 하여튼 이런 교사급 간부 공무원 공인들 이런 여성분들 많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그 사람들은 군인 생활에 치중을 하는데 장교들은 이런 그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어서 부업이죠. 부업을 하고. 예. 군인 좀 특권이다, 그죠? 예, 그렇죠. 뭐 개인 농장을 짓는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군인들은 일반 사민에 비해서 그때 그 한창 이런 사민들은 그 고난의 행군이라서 힘들게 살았지만 예. 군관 가족들은 그런 대로 잘 먹고 예. 좀 생활이 괜찮았거든요. 예, 예. 군관 가족. 예, 거기서 군부에서 주는 식량도 있지만 그 외에 자기도 또 수입이 따로 예, 있다 수입이 보니까. 또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해서 군인 장교들은 그런 대로 생활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인이라는 거는 군간부라는 거는 북한에는 그래도 상당히 특권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뭐 개별적인 농장을 텃밭이나 이런 걸 갖추어서 예, 수익을 군인 올릴 수- 부업지가 따로 예, 있습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중앙 당에서 위에서 알면서도 그건 모른 척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국가 소유라 하지만 군대 내에 그 기지 안에 이런 땅이 있으니까 그거는 군대 내에서 심어서 예 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뭐 자기네끼리 장교들은 보충으로 다 심어서 사용합니다. 북한은 또 그런 특혜가 있고. 네네네. 그러네요. 근데 뭐 군인들도 군관들도 고난이 행군 시기 이후에는 생활이 많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워낙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뭐 군인을 다 어디든 힘든 뭐 생활 형편이죠. 예. 자, 북한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대 후에 탄광도 가고 네. 북한군이 농사도 좀 짓죠. 예, 농사도 짓고 이제 장교들만 농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그 군대 내부 안에 소토지가 있어가지고 돼지도 자급자족합니다. 돼지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예, 돼지도 키우고 또 이제처럼 농사도 좀 하고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부업으로. 근데 뭐 주업으로는 농사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김정은의 지시로 군사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콩농사를 짓는다고 상반기 군사 훈련이 끝난 이후에 네. 휴식도 못 취하고 농사에 동원이 됐다. 그래서 상급 부대에서 지도원이 대대 중도에 소대까지 파견되어 콩농사 준비 파종 세부 지도 계획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정은이 콩농사를 잘하는 것이 전쟁 준비라고 우기며 병사들마다 하루 각 150g의 콩을 갖다가 획득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군에 있다 보니까 또 군 옆에 땅도 많다 보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야 그 땅에서 식량을 좀 생산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가 북한의 실생활은 이제처럼 모든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김정일이 시대까지만 해도 군인들은 이제처럼 농장 일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예. 예, 여기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1년에 2번 봄, 가을, 봄에 그 곡식을 심을 때, 그 다음에 그 가을 할 때, 이걸 대비해서 다 농촌 동원이라는 게 한 달씩 있습니다. 근데 군인은 이런 농촌 동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식량 사정이 너무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군대도 김정은이 그 농사에 내몰고 뭐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상황들이 너가 먹을 거는 너가 농사 지었다. 예, 이 쌀에다가 콩을 섞어서 워낙 군대 정부에서 군인이든 뭐이든 그 식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자급자족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북한군 내부의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고 또 남한으로 참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네. 지금 북한의 이 군 내부에 이런 그 군 생활을 장기간 복무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 있겠네요. 당연히- 일어나면 훈련, 일어나면
노동, 농사 뭐 이런 거니까. 네, 당연히 떨어지죠. 뭐 예. 내가 군대를 왔는데 뭐 당이 방치며 이래가지고 군대라는 그 명칭뿐이지 예. 이제 건설, 농장 뭐 이런데 다 군인들 선두에 내몰고 하니까 좀 속으로 불만이 많았고 또 그리고 초기에는 뭐 어떤 외부의 이런 통신들이 다 차단이 됐고 오직 중앙 방송만 듣다가 현재는 그래도 가족이 뭐 대한민국에 왔다 또 중국에도 왔다 이런 자유시장이 어떤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소식이 북한에도 많이 갔고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복무해봤자 뭐가 있는가 충성을 해봤자 그저 이거 단데 그런 의미에서 또 실망감도 많이 가졌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 병사 3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 상태가 있다라고 하고 모든 병사가 농사를 짓고 40%는 가축, 사육 등 부업에 이렇게 투입돼야 된다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넘어온 친구들을 보니까 덩치가 전부 참 왜소하더라고요. 네. 북한군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 마르고 잘 못 먹어서 그런 국경 거죠. 경비대 같은 거는 뭐 예전에 북한은 대체로 남쪽에서 군사복무합니다. 예, 예, 황해도, 강원도, 이 평안도 이 분야에서 이 지역에서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함경북도에는 군인이라고 보면 국경연선, 네. 국경경비대 예, 그러네요. 예, 경비대. 그런 국경 경비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남쪽의 군인들은 그래도 벌이 좀 있고 함경북도에 비해서 그 남쪽의 지역은 식량이 그런 데를 조금 좀 있는데. 예, 보장이 돼 가지고 괜찮았는데 군인들도 워낙 식량 사정이 긴장하다 보니까 주변 농장들에서 많이 이렇게 식량을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 국경 경비대 같은 경우는 순수 군인들도 뭐 공급이 안 되니까 정말 국경 경비대 뭐는 군관 장교들 뭐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모자에 너무 영양실조가 오다 보니까 아주 이 나무에다가 그냥 뭐 씌워놓은 것처럼 그럴 정도로 바짝 말라서. 예, 바짝 말랐습니다. 그 지난 그 번에 보면 북한 병사 한 명이 2017년에 DMZ 때에서 넘어왔잖아요. 네네네. 넘어오다가 총 네. 맞고 한국이 네. 한참 뒤에 이제 구출해가. 네. 근데 그 사람 몸에서 이제 기생충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군에 있는데 저렇게 기생충이 많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래도 이제 판문점 일대에 이 사람이 근무를 했으니까 넘어왔으면 북한에서 그래도 좀 신분이 확실하거나 좋은 사람이니까 판문점 근처에 가까이서 근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키가 170에 몸무게가 60 정도였는데 북한에서는 그래도 꽤 건장한 네. 체격인데 기생충이 이렇게 몸에서 많이 나온 거는 화학 비료가 없어가 북한군 내부에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조달하는데 이게 인분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 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북한은 그 이제처럼 농사를 짓는다 해도 살충제, 그 다음에 뭐 비료, 살초제 예.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안 되고 또 된다 할지라도 소량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되다 예, 보니까. 그저 인력. 전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인력입니다. 이제처럼 인분. 남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인분이라는 거는 너무 독해가지고 예. 일반 농장에서는 인분을 어떻게 하냐면 석회에다가 인분을 넣어서 끓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독성을 뺀 다음에 예, 야채나 이런 야채들도 너무 독한 이런 인분을 주면 죽어버리죠. 예, 죽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독성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러게요. 한두 시간씩 끓여서 끓인 다음에 그걸 흙에다 버무려서 밭에다 내야 되는데 그래도 그 균이 살아있고 혹시나 이런 군에서는 언제 그거 끓이겠습니까? 예, 끓일 시간도 없고 아까 그러니까 생거 바로 가재다가 막 퍼서 주고 예.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데 예전에는 돼지 사료가 뭐 여기서
것처럼 뭐 돼지 사료는 뭐 먹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돼지 사료가 사람이 먹는 식량도 없다 보니까 돼지 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사료도 이런 인분을 막 끓여가지고 돼지한테도 줬고 그러니까 이런 기생충들이 알게 모르게 인분을 통해서 야채에도 묻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데서 전염이 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겠네요. 합니다. 예. 자,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인이 아편 농사를 짓습니까? 그 아편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예전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외화벌이를 해야 외화벌이. 되는데 거기가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특이한 지역에 한남도 쪽에 수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네. 그 땅에다가 그 아편을 심는다고 해서 그 제대군인들 거기다 대량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아주 좀 몰래 그렇게 예.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해외로 그 밖으로 다 빼내가 그렇죠. 예. 팔라고. 예. 그리고 일반 사민들은 예. 거기 안 가고 주로 제대군인들 거기다 배치하고 그다음 이미 제대됐던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자원적으로 내가 화대 농장에 뭐 어떤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갈 사람은 신청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량 투입이 돼 가지고 대량적으로 그 아편을 지었습니다. 아편을 그 농사를 짓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뭐 북한의 그 해외에 외화벌이 쪽에다가 내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내 밀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파는 마약 거래를 북한이 뭐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네네네네. 자, 그리고 북한이 병사들이 네. 군대에서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채워놓기 위해서 강도 절도까지도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이제 군인들도 예.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10년 동안 군사 복무를 하다 보니까 제대돼서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또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예, 원래 뭐 월급도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도 있고 있겠는데 그냥 군사 복무하고 가면 진짜 이 텅 빈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그런 걸 모르니까 자체 내에서 그때 당시는 식량도 조금 있었고 하니까 식량도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주변 이제처럼 주변 농장들에서 뭐 그 이야기. 벼도 민가에 가가 물건 가축 같은 걸 좀 훔쳐오라고 네. 위에서 시켜가. 예,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드러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나름 이제 콩농사도 하고 염소도 기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돼지도 기르고 중간에 이제 장교들이 이제 그걸 성과를 빼돌리는 게 많아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생산해서 놓으면 저거 부대원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다 먹이고 일부를 빼돌린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장이 저울 들고 다니면서 정해진 양만큼 주는가 하는데 중대장도 또 빼돌리는 사람이라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뭐 군대 내부에도 비리가 많이 발생했고 또 병사들은 뭐 이제처럼 돼지 키우고 뭐 염소 키우고 했어도 그걸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없고 오직 이 결정권은 해당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장교들 이런 장교들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런 장교들이 또 뭐 어디 정치부나 뭐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자기가 어떤 인맥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인맥도 하고 또 일반 병사들은 그런 걸 뭐 내 마음대로 뭐 돼지고기 먹고 싶다 해서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소대장이 중대장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자 이번 식사는 뭐 돼지고기 몇 킬로를 이 부대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다 그 결정권은 그 장교들한테 있으니까 일반 병사들은 뭐 그냥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그 영양실조 걸린 이 병사들한테 집에 가서 좀 한두 달 쉬라고 보내기도 하고 병사들 1인당 최장 500kg 콩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6개월씩 장기 휴가를 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네. 그런 휴가 있습니다. 너 집에 가서 농사 지어가. 근데 그거는 최근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예전에는 군대 규정상 1년에 2번
한 번에서 두 번 휴가 있는데 네. 한 번은 군 규정에 의해서 병사들은 뭐 1년에 보름 휴가 있다. 네. 그 외에 뭐 군대 생활 잘하거나 어떤 공로가 있을 때 표창 휴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표창 휴가는 와서 한 보름 동안 휴식하고 있는데 그것도 병사가 혼자 오지 않고 신병 훈련이나 뭐 이런 초기 병사할 때는 딱 소대장 아니면 위에 상관들이 같이 휴가를 옵니다. 근데 휴가 오면 식량이 힘들 때는 내 자식도 먹이기 힘든데 그때 어떤 상관들이 왔다 할 때는 조금 너무 힘들죠. 그러겠네요. 예. 지금 이야기가 500km면 북한 돈으로 250만 원인데 네. 20년치 노동자 월급인데 네. 이 콩 500kg를 구해오라고 보내면 할당을 이제 부모가 죽어난다는 거 진짜 죽어나죠. 공농사를 예. 휴가를 받다면 나왔다면 결국은 이제 농장마다 다니면서 이 훔쳐가고 막 이럴 건데 주변에 주민들이 콩농사 넣은 어떤 집에 아들이 있다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부담을 가진다. 네. 자, 이런 군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걸 보면 러시아 군대가 형편없이 저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러시아 군대보다 더 비참한 게 북한군일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과연 저런 그 뭐 우리가 흔히 북한군은 싸움을 잘하고 또 그 북한군이 남한군하고 붙으면 자기가 높아서 금방 이길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북한군의 실태가 저렇다면 저런 군대가 어떻게 봅니까? 전쟁이 나면 충성을 바칠 거라 보십니까? 글쎄, 뭐, 워낙 북한 군인들은 8년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훈련 강도는 엄청 셉니다. 훈련 강도는 세고, 그런데 의지로 버티는 거죠. 예, 의지로 버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 때,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그냥 이제 뭐 당이 어떤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그런 의지와 투지로 살았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인식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 섰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당에 충실한다, 충성한다 이거는 100%에서 뭐 절반도 안 되는 플러스고 일반적으로 뭐 다 그냥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구타와 군에서 맞아 네. 죽는 병사가 상당히 많아서 군에서 죽는 사고가 그래서 그 탈북한 네. 병사들 한 90%가 주변에서 네. 군에서 죽는 것을 봤다고 군대 갔다 온 네. 탈북인들이 진술을 했다고도 합니다. 네. 예, 저런 시스템으로 사실 뭐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보면 젊어서 한참 노동력이 좋은 건장한 남성 그리고 또 일부 여성들을 북한이 군에 몰아넣어가 공식적으로는 군이 지금 128만에 네. 예비군이 뭐 750만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저런 군을 운영을 하면서 그 군이 북한 사회의 실종의 뭐 식량 조달 역할 또 노동 조달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한마디로 이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10여 년 가까이 고생을 하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 이 북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참 좀 비참하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체내 교육 예. 오직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라에 또 얽매여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 뭐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주민들도 다 그런 생활을 살한 거죠. 자, 오늘 그 두 번째 순서로 북한군 내부의 상황들을 갖다가 참 알아봤습니다. 북한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내부에 이 골마 터져 있다라는 부분, 얼마나 이 북한의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